오늘은 원소를 분석하는 기기 중에 하나인 XRF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근데 XRF를 얘기하려면 우리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XPS를 얘기 안 하고는 넘어갈 수가 없는데, 먼저 XPS의 원리를 잠깐만 얘기합시다. XPS는 일단 X선을 사용해서 고체 치료에 X선을 쪼아주게 되면은 이 X선의 에너지를 하뮤라고 표현을 하면 이 X선이 내각 전자를 때려가지고 이 내각 전자가 밖으로 튕겨 나온다고. 예? 이걸 우리가 광전자, 포토일렉트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그러면 기계적으로는 뭘 하는 거냐면 이 튀어나온 광전자, 내각전자의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EK 값을 측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원래 이 내각전자에 있던 이 전자하고 핵 사이에 바인딩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이거를 EB로 표현을 하자고. 그러면 이 셋 사이에는 어떤 에너지 관계가 성립되냐면 외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요 바인딩 에너지를 깨고 그 남은 에너지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남아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돼.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는 내가 사용한 X선이니까 당연히 X선의 에너지 값은 내가 알고 있고, 기계적으로 측정해 주는 건 요 EK, 운동 에너지 값을 측정해 주면 요 바인딩 에너지 값을 알 수 있다 라는 얘기야. 이걸 측정하면 바인딩 값은 원자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원소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XRF는 뭐냐면 이 XPS가 일어난 다음에, 원리가 일어난 다음에, 즉 무슨 얘기? 지금 내각전자가 비어 있다고. 내각전자가 비어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 외각전자가 이 내각전자를 채우로 움직인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각전자가 외각전자가 내각전자를 채우려고 움직이게 되면 내각전자와 외각전자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있으니까 얘가 움직일 때는 고유 X선이라고 하는 어떤 빛을 내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 요 에너지하고 요 에너지 차이만큼 고유 X선으로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이 고유 X선, 뭐 어디는 이제 형광 X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뭐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도 돼. 아무튼 고유 X선은 말 봐도 알겠지만은 원소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이 고유 X선을 측정해 주면은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게 XRF라고 하는 분석기기라고. 근데 둘 사이에 좀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게, 자, 지금 XPS는 원소의 정성 및 화학 결합 양식이라고 돼 있고, XRF는 원소의 정성, 정량, 분석 이렇게만 돼 있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XPS는 예를 들면은 요 바인딩 값은 카본이면은 대강 284 일렉트론 볼트야. 근데 요 카본이 누구하고 결합하고 있냐에 따라서 요 바인딩 에너지 값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고. 그 미묘한 차이를 분석해 주게 되면은 이 카본이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야. 반면에 XRF는 화학 결합에는 별로 관여를 안 하고 빈 공간에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결합 양식에 따른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서로 장단점이 될 수 있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것도 어떤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고대 은화야, 은화. 은화에 이게 이제 녹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XPS하고 XRF로 분석한 거야. 딱 지금 내가 얘기하기 좋은 것 같아. 그냥 여러 가지 코인이 나오는데 내가 그냥 로마 시대에 아마 BC 2세기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그때의 이제 은화야. 은화를 XPS로 측정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C, AG, 뭐 CU, O 뭐 이런 값들이 쫙 피크가 나온다고. 근데 보면 알겠지만 AG는 여기도 나오고 뭐 옆에도 나올 거야. 그리고 O도 이렇게 옆에 여러 개가 나오고 C도 그래.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결합 양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생기니까
이렇게 피크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이 화학 구조까지 분석하겠다 그러면 이게 굉장한 인포메이션이 되지.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게 되면. 그지? 들여다봐서 확대해가지고 분석을 하면. 근데 반면에 XRF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하게 원소만, 지금 동일한 샘플이야. 동일한 샘플을 XRF를 측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피크가 나와. 무슨 얘기? 나는 화학 결합 그런 건 상관없고, 사실 뭐 은화 같은 데선 그러겠지. 그냥 구성 성분만 알면 돼. C하고 O는 기본적으로 녹일 거고 Ag가 구성 성분일 거다. 나는 그것만 알면 된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훨씬 구성 원소를 알려고 그러면 XRF가 편하다고. XPS도 뭐 피크를 쫙 보면 구성 원소에 알겠지만은 그거보다는 화학 결합 양식, 즉 우리 유기화합물에선 이쪽이 훨씬 더 유용한 거야. 왜냐면 결합 양식까지 알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XPS에선 또 다른 장점이 있어. 지금 같은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XPS에서는 에칭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다고. 뭐냐면 표면을 갉아가면서 파들어가면서 분석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에칭 타임이 길어진다는 거는 구멍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야. 지금 그림이 두 개 있는데 이거는 지금 A하고 C가 메인이고 나머지 조그만 것들은 여기선 잘 안 보이니까 이쪽에다 확대해가지고 그린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대해서 이쪽으로 간 거라고 보면 돼. 뭐 이거는 별 상관없고, 자, 무슨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얘는 은화야. 근데 표면은 녹이 쓸어가지고 표면에는 C가 대부분이라고. Ag는 되게 적은데. 근데 표면을 파들어가면은 결국 내부는 거의 은으로만 돼 있다라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O도 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표면은 O가 많지만은 점점 안은 적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부분은 뭐 우리 화학물질, 유기화학물질, 뭐 고분자 물질 같은 경우에 훨씬 유용하게 사용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훨씬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지금은 XRF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맞추자고. 자, 그럼 무슨 얘기? 지금 이 문장이 이해가 됐을 거야. 누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야. 당연히 기계는 XPS가 비싸. 여러 가지 기능. 어떤 기능? 요거까지 있으니까 애칭을 해가면서. 그렇지만 내가 그냥 원소만 어떤 원소가 얼마만큼 있는지 정성 정량만 하겠다 그러면 이쪽이 훨씬 단순한 기계가 된다. 좋은 기계가 된다. 라는 거야. 대상 원소는 기본적으로 XPS는 내각전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빼고는 다 된다라고 그래. 그 다음에 XRF는 소듐 이상이 돼야 돼. 왜냐하면 고유 액성 값이 작은 원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CNO 등은 감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얘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니야. 고유 액성 값이 작기 때문에. 자, 요런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요 XRF하고 관련돼서는 이제 앞부분에서 다 나온 건데 SEM EDS, 요 EDS라는 게 결국은 XRF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SEM을 찍어가지고 이 부분만의 원소 구성을 알겠다 그러면 이 부분만 EDS를 측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원소가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SEM EDS는 굉장히 파워풀한 기계, 분석 기계가 될 수 있어.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현미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면서 내가 분석하고 싶은 어떤 사이트를 원소 분석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기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XRF는 우리 귀금속 측정하는데 아주 갖다 놓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포터블하게 이런 XRF도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 귀금속 상에서 금순도라든지 이런 거 측정하는 큰 데는 이렇게 XRF를 갖다 놨다고 그래. 이렇게 포터블도 있대. 이도. 자, 그러면 우리 XRF에 대한 얘기를 다 마쳤고 나머지 원소를 분석하는 기기들하고의
어떤 비교는 다시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